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빅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볼 건데요. 바로 그 다이어와 동음이어 그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바로 또 촬영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옷도 안 갈아입었죠, 여러분. 너무 귀찮습니다. 너무 귀찮고, 그래도 이제 예의상 좀 달라진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안경은 벗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가볍게 보고 이제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단어의 의미 관계에서 나와 있는데, 단어의 의미 관계는 몇 가지는 되게 간단하고요. 몇 가지는 되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유의 관계는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유의어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들이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이걸 유의 관계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얼굴, 면상, 치아, 이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슷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의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의어들은 시험 문제로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낼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막 많진 않아서 뭐 동의어가 있고 유의어가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가 잘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의관계가 뭐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어는 그냥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반의 관계가 나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미 관계들 중에서 동음이어와 다이어 다음으로 이 반의 관계, 반의어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로 되게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 단어들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반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요.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반의어라고 이야기한다. 반대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출석과 결석, 낮과 밤, 남극과 북극 해가지고 이렇게 의미상으로 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것들을 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 뭐 요것 자체는 되게 쉬운 개념이죠. 그럼 반대되는 뜻이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뒤에 있는 반의어의 특징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 첫 번째 특징 한번 보시죠. 반의어의 특징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반의어들은 둘 사이에 공통적인 의미자질이 있으면서 단 한 가지의 의미자질만 달라야 한다. 여러분, 단 한 가지의 의미자질만 달라야 반의어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면 의미자질이 2개 이상 다르면 걔는 반의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 했을 때 남자와 여자는 전부 다 생물이고 동물이고 인간이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딱 뭐가 다르다? 성별이 남성 플러스 남자는 플러스 남성이고 여자는 마이너스 남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별에 대한 어떤 의미자질이 다르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래서 반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소년과 소녀 같은 경우 한번 따져보죠. 자, 소년 이렇게 했을 때 다 생략하고 소년은 마이너스 성인이겠죠. 마이너스 성인, 소년도 마이너스 성인. 그쵸? 그 다음에 소년은 뭐가 되겠죠? 플러스 여성. 그쵸? 그리고 소년은 마이너스 여성.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남성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의미자질의 기준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성인 플러스 여성이고 여기 마이너스 성인 마이너스 여성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각각의 소년과 소년은 반의 관계구나. 뭐 다른 걸 따져봐도 다른 거 다 똑같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 성별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의 관계에 있는 것들은 의미 자질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을 말합니다.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한 가지 의미 자질만 다르면 반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하나의 단어에는 여러 개의 반의어가 있을 수 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이거는 요 내용이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벗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의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벗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쓰일 경우에 똑같은 뜻인데 여러 가지 상황에 쓰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의적인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반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반의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가질 때 여러 가지일 때는 한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일 때는 반의어도 여러 가지다. 왜? 의미가 여러 가지니까 거기에 따른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도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게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요건데 반의 관계의 성격에 따른 분류에서 상보 반의어, 등급 반의어, 방향 반의어가 있다. 그러니까 반의어의 종류가 여러 가지란 얘긴데요. 상보 반의어는 말 그대로 살다 죽다와 같이 한 영역 안에서 상호 배타적인 대립 관계다. 그러니까 둘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무조건. 살다 아니면 뭐 죽다.
그리고 뭐 남성 아니면 여성.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별의 생물학적 성별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밖에 없죠. 그래서 남성, 여성 이렇게 딱 둘 중에 하나, 공하이어. 그러니까 성별이라고 하는 걸 때 성별의 하이어에 있는 거는 남성과 여성 딱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하이어가 딱 두 개만 있는 경우를 상부적 반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알 거예요. 아, 이거 아니면 이거네. 이거 아니면 이거지. 이게 딱 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관계. 그게 상보 반의 관계라고 얘기하고요. 등급 반의어는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길다, 짧다와 같이 두 단어 사이에 등급성이 있어서 중간 단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길다와 짧다가 있다고 했을 때, 자, 길다 있고 짧다 있을 때, 이 중간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적당할 수도 있잖아요. 뭐 뜨겁다가 있고, 뭐 차갑다가 있다고 했을 때, 뜨겁다, 차갑다 중간에 미지근하다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상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중간자가 존재하는 것이 등급 반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보 반의어는 중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둘 중에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 등급 반의어는 중간자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 검었다, 뭐 희다 했을 때 중간에 회색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이 존재하는 걸 등급 반의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이 이제 방향 반의어인데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반의 관계는 방향 반의 관계인데요. 여기서 방향 반의라고 할 때 정말 방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칭적 관계, 상대적 관계에 따른 반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형, 아우, 출발선과 결승선 등과 같이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적인 개념상이 존재하는 걸 말해요. 개념상인 거죠. 애초에 이거는 무조건 뭐 이거 아니면 이거의 관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상들이 있다. 그런 상대적 개념상이 존재하는 것을 방향반의어, 대칭반의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사다가 있으면 사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해야 돼? 그렇죠? 팔다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위해서는 팔다.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상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주다가 있으면 뭐가 있다? 받다가 있다. 뭐 가다가 있으면 뭐가 있다? 오다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상을 우리는 대칭반의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방향적인 반대관계, 방향, 뭐 북과 남, 뭐 동과 서,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그런 방향적인 반의관계도 방향반의어겠지만 상대적인 개념상 같은 것들이 대칭반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뭐 형제간의 관계, 뭐 이런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은 대칭반의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관계에 따른 거니까. 예를 들어 엄마의 반의어는 아빠에게, 이건 상대적 관계에 따른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 무조건 엄마 아니면 아빠여야 되는 게 아니니까 상대적 관계에 따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의어는 이 방향반의어고 대칭반의어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할아버지의 반의어는 뭐죠, 여러분? 보통은 할머니를 떠올리겠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떠올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아버지의 반의어는 손자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거는 기준을 뭘로 뒀을 때, 그죠?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할아버지의 반의어는 할머니가 맞겠죠. 근데 만약에 할아버지의 반의어를 뭐 세대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 똑같은데 세대만 다르니까 이거는 이것도 반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상대적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통은 대칭 반의어, 방향 반의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방향 반의어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개념에 대한 인지를 좀 정확하게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반의 관계는 다 설명했고요. 상하 관계 쉽습니다, 여러분. 상하 관계는 두 개의 단어 중에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될 때 이걸 상하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물이 식물을 포함하고 식물이 꽃을 포함하고 꽃이 장미를 포함하고 장미가 흑장미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가 하나를 이렇게 포함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상하관계다. 그래서 위에 있는 상위 범주에 있는 것을 상의어 혹은 상위어라고도 얘기하고요.
밑에 있는 것을 하의어 혹은 하위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요 개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멍멍 짖는 개라고 했을 때, 요게 상위어는 당연히 뭐가 되겠죠? 그렇죠. 동물이 될 수 있겠죠. 뭐 밑에 있는 것은 비숑? 저희가 비숑을 기르니까, 자, 비숑?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상위어, 이게 하위어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또 요 개와 비숑을 두고 봤을 때는 얘가 상위어, 얘가 하위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하관계라고 하는 건 상대적 관계예요, 여러분. 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상하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위어로 갈수록 훨씬 더 많은 의미자질을 포함하게 되고 훨씬 더 구체적이 됩니다. 그런데 상위어로 갈수록 의미자질이 좀 줄어들고 조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상하관계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전체와 부분관계를 가져왔는데요. 얘와 상하관계와 전체와 부분관계는 다른 관계예요, 여러분. 전체와 부분관계는 한쪽의 의미가 다른 한쪽의 의미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을 말한다. 구조와 그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다. 그러니까 시계와 전체와 부분 관계에 있어서 시계는 시계를 구성하는 요소, 치침, 분침, 조침. 이게 전체고 이게 부분이다. 손 했을 때는 뭐 손등, 손가락, 손톱. 이게 손등, 손가락, 손톱이 손을 구성하는 요소죠. 이게 전체와 부분 관계다.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 관계는 그 대상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사이의 관계고, 상하관계는 그것과 그것 전체를 포함하는 관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계를 놓고 봤을 때, 요게 시계 나왔으니까 이걸 상하관계로 하면 시계가 상위어라고 하면 그 하위관계, 하위어에 뭐 손목 시계도 있고, 뭐 탁상 시계도 있고, 뭐 벽걸이 시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상하관계인 거예요. 시계 종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시계와 전체의 부분 관계일 때는 시계를 두고 시계를 구성하고 있는 시침, 초침, 분침 뭐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상하관계는 전체와 상하관계는 그 대상과 그것이 포함할 수 있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다. 전체와 부분 관계는 그 대상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다. 요거 잘 명확히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한 내용을 대략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보겠고, 그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 단어의 의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그 반의 관계와 다이어, 동음, 이어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종종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요. 그것들이 좀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니까 그것들만 잘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